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체형 모의고사 선택 과목 4점짜리 문항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확통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4개가 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검은 공을 4개, 흰 공을 6개를 집어넣을 거고요. 이제 검은 공이 없는 상자가 2개 이상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검은 공이 있는 상자가 하나, 아니 2개 아니면 하나다. 그러니까 상자 2개에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있는 상자마다 흰 공의 개수가 최대 하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검은 공을 먼저 배치를 해준 다음에 흰 공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갈지를 봐주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검은 공이 있는 상자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상자마다 검은 공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본다라고 할 때 이제 상자에 검은 공이 몇 개 있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검은 공이 있으면 이제 이 제약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를 나눔에 있어서 이제 검은 공이 몇 개의 상자에 들어있는지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은 공이 이제 먼저 하나의 상자에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검은 공을 먼저 배치를 할 때 이제 4개의 상자 중에 하나에다가 이제 4개의 검은 공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나번 조건을 보게 되면은 검은 공이 있는 상자에는 흰 공이 최대 하나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0개가 들어가는 경우랑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 이제 중복 조합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흰 공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보면은 여기 3개의 상자에다가 흰 공 6개가 나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H6이라고 써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흰 공이 하나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5개를 분배해줘야 되기 때문에 3H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보게 되면 3H6은 이제 8C6이 되는 거니까 871에서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7C5가 되니까 7621에서 21이 된다. 얘는 지금 그래서 49가지가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검은 공이 2개의 상자에 분배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상자가 4개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뭐 2개의 상자에다가 근데 이제 잠깐만요. 검은 공이 지금 어떤 상자에 들어갈지 이제 4개의 상자 중에 하나에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4를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96이다. 네. 검은 공이 맨 처음에 어떤 상자에 들어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개의 상자가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2개의 상자에다 검은 공을 분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검은 공을 뭐 이런 식으로 2개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나눠 넣을 수도 있을 거고 3개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 넣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2개를 나눠 넣는 경우에는 그러면 검은색을 넣을 2개의 상자를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C2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3개로 나눠 넣을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를 넣는 상자와 3개를 넣는 상자를 각각 꼽아야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3 순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먼저 검은 공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흰 공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흰 공을 배치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검은 공이 있는 상자마다는 이제 흰 공이 0개 아니면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두 검은 공이 있는 상자마다 이제 뭐 0개, 0개, 0개 하나, 0개, 하나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0개, 0개를 넣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머지 2개의 상자에다가 이제 6개의 흰 공을 나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H6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2H5가 2개가 있을 거고요. 0개 하나, 0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H4가 하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산해주면은 6 더하기 12에서 18 곱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7C6이니까 7이고 얘는 6이고 5가 되겠죠. 그러면 7, 6, 5 이렇게 돼서 얘가 24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은 24에다가 160, 192니까 392, 432가 되네요. 그러면은 2개를 더해줘가지고 답을 내보게 되면은 이제 628이 된다. 이렇게 답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주머니에 1부터 2n 플러스 1까지가 쓰여진 공이 하나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 2개를 이제 추출할 겁니다. 2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어떤 수를 이제 칠판에다 기록을 할 것인데, 이제 홀수 하나, 짝수 하나를 뽑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둘 중에 짝수 뽑은 거를 기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개가 이제 기호성이 똑같이 나왔다. 홀수 2개 또는 짝수 2개가 나오면은 이제 0을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거기 기록된 수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성립한다라고 할 때 그럼 이제 이게 n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겠죠. 이제 여기 있는 x 제곱의 평균이 14, 2x랑 똑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이런 걸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봐야 되니까 이제 확률 분포표를 이제 그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아니라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확률을 기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는지 보게 되면은 이제 1부터 2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짝수들이 이제 2부터 2n까지가 있을 텐데 걔네들이 각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0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값들은 0이 있을 것이고 2, 4, 점점점 해가지고 2n까지의 값들이 지금 확률 부호표상에서 그러니까 x, 확률 변수 x의 값으로 이제 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걸 구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보게 되면 여기 2의 x제곱이랑 2의 x 이런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을 계산을 함에 있어서 여기 있는 0에 대한 확률값은 어차피 0 곱하기 몇을 해가지고 곱해져서 더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확률값을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비워놓읍시다. 비워놓고 그럼 각각의 짝수에 대해서 이제 이 짝수가 확률 변수 x의 값으로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뭐 이를테면 짝수 하나가 나온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짝수 하나 뭐 2가 나온다 2를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홀수 하나 짝수 하나를 뽑아야 될 것이고 그럼 그 중에 짝수가 2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런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지금 2n 플러스 1개의 공이 있고 그 중에서 2개의 공을 추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분모가 2n 플러스 1 C2개가 되어야겠죠. 그럼 얘가 뭐냐면은 2n 더하기 1 곱하기 2n 나누기 2니까 2n 더하기 1 곱하기 n분의 몇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분자에 들어갈 걸 보면은 이제 2라는 공을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짝수 하나는 고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홀수가 몇 개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홀수는 지금 1부터 2n 플러스 1까지 n 플러스 1개의 홀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는 n 플러스 1이 들어가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이 지금 각각의 짝수에 대해서 지금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분포표상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분포표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식을 대조를 해봅시다. 저기 있는 평균의 제곱의 평균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제곱의 평균을 하게 되면 이걸 시그마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2부터 2n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k는 1부터 n까지 더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k라는 값이 등장했을 때 그 값 곱하기 확률을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이제 그 평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곱 평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지금 2k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값이 나올 확률이 이제 2n 더하기 1 곱하기 n분의 n 더하기 1로 이제 각각 k에 대해서 고정적인 이런 확률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2의 x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뭔지 봤더니 14 곱하기 k는 1부터 n까지 이제 얘는 2k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냥 2의 x를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k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확률값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사실은 여기 있는 확률값들은 그냥 이 합에서 사실은 공통적인 항들이었다. 그래가지고 얘네를 그냥 지우고 생각해도 괜찮겠더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합을 이제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합으로 이제 표현해주게 되면은 얘는 그러면은 4 곱하기 6분의 n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라고 봐줄 수가 있고요. 그럼 우변은 14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k니까 n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풀어봅시다. nn 더하기 1 마찬가지로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은 좌변은 이제 3분의 2 곱하기 2n 더하기 1이 있고 여기 우변에 14가 있으니까 3분의 2 넘겨줘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2n 더하기 1이 몇이 나오냐면은 21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n은 10이다 이렇게 얻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n을 얻게 되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2의 7x 더하기 2분의 3 이걸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3인가요? 3분의 2 아닌가? 3분의 2로 봤는데 3분의 2일 거예요. 네, 3분의 2를 구해야 될 것이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게 지금 2의 x식이죠.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2의 x를 표현한 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n은 10을 대입을 해줘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n의 n 더하기 1이었고요. n의 n 더하기 1이었고 그 다음에 2n 더하기 1 n에다가 n 더하기 1 해줘가지고 여기다가 n은 10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n하고 n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2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21에다가 얘는 11의 제곱이기 때문에 121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x 더하기 2분의 3을 해주게 되면은 7 곱하기 21분의 121 더하기 이제 3분의 2를 해주게 되면은 3분의 123이 돼서 답은 4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는 그냥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뭐 이런 걸 없앤다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러한 동일한 확률 값들을 이제 방정식에서 제거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겠죠. 네, 자 마지막 30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30번 보면은 여기 수직선 위에 이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P를 이제 주사위를 계속 던져가면서 얘로 움직여 갈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이제 1이 나오면은 이제 X값에 X좌표 1을 더할 것이고 또 한 칸 밀 것이고 2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밀 것이고 3부터 6까지가 나오면 가만히 있게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을 N회 시행한 이후에 XP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건부 확률을 하나 구할 것인데 조건부 확률 어떤 걸 구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A1이 0이고 A7이 1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이 성립할 때 있어서 이제 A1부터 A7까지 이 7개의 수 중에서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확률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봐야 되는데 이제 일단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주사위의 눈이 지금 XP에, 그러니까 PX좌표에 이제 움직임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PX좌표 움직임은 플러스 1 아니면은 0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7번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7개가 이제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를테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7개가 나왔다라고 할 때, 이러한 이제 P의 움직임이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을 때마다 이제 6분의 1씩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0이 있을 때마다 6분의 4를 곱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배치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6의 7승이 분모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0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4의 몇 승을 곱해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 예시의 경우에는 0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위를 7번 던졌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러한 P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확률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감안을 하고 갑시다. 자, 그럼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A1은 0, A7은 1부터 이제 좀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게 될 확률이 이제 얼마인지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경우로 쪼개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A1이 0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첫 번째 주사위는 일단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왔겠다.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서 지금 그게 조건으로 걸려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 그냥 A1이 3, 4, 5, 6이 나오는 확률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머지 6번의 주사위 던지기에서의 좀 사건을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의 집합, 그러니까 그 표본 공간에서 이제 A1을 뽑는 거를 이제 아예 그냥 배제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A1은 0이고 A7이 1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맨 첫 번째는 0인 것이고 나머지에서는 이제 순 이동이 플러스 1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우를 이제 이런 걸 감안하면 0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0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하나 있으면은 이제 순 이동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0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2개가 있고 마이너스 1이 하나가 있으면 또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뭐 0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1은 3개씩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이 2개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순 이동은 1이 되겠다. 결국엔 지금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하나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래놓고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경우는 얘네들이 막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 순서가 막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이러한 눈의 배치가 나올 확률을 좀 생각을 해주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그린 다음에 이제 그냥 조건부의 조건이 만족시킬 확률을 이렇게 써줘야 될 것이고 그게 만족을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사건까지 다 만족시킬 확률을 그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의 확률, 3개의 확률을 얻은 다음에 더하고 더해서 이거분의 이거라고 해주면 딱 되겠죠. 그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걸 보면 되죠. 0이 5개 있고 이제 플러스 1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의 확률을 세주게 되면은 일단 얘네를 배치하는 경우만큼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치하는 경우는 6팩 나누기 5팩이 돼가지고 6이 한번 곱해지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은 지금 0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6의 6분의 4의 5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6의 5승분의 4의 5승이다. 네. 그 다음에 0, 0, 0 3개,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2개, 마이너스 1이 하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얘네를 배치를 해야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위를 써주면 되겠죠.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6, 5, 4 나누기 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60이 되겠네요. 60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일어날 확률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6의 6제곱 나누기 6의 6제곱 분의 4의 세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의 6제곱 분의 4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얘도 그냥 6의 5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뭐 4의 세제곱 곱하기 일단 10이라고 만들어 놓죠. 얘도 보게 되면은 이제 0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6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이기 때문에 똑같이 6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의 6제곱분의 4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의 5제곱분의 그냥 40이라고 일단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들이,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건들이 AN들 중에 A1부터 A7까지 그 P의 위치를 시시각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걔네들 중에 최대값이 2가 될 것인지를 좀 세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건 쉽겠네요. 이런 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저거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A1부터 A7까지 봤을 때, 뭐 어느 순간 이제 000 하다가, 이제 플러스 1이 한 번 나오면 그 한 번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1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AN이 2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이제 저 안쪽에 있는 조건까지 만족이 될 확률은 0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하고 여기 복잡해지는데, 얘를 풀 때 이제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확장을 해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죠. 그럼 000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배치를 해줘야 이제 플러스 1, 그러니까 최대값이 AN의 최대값이 2가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AN의 배치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0이 어디에 있는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주사위를 던져서 0이 나왔다, 3, 4, 5, 6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AN의 최대값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네들 세 개가 지금 사실상 어떤 상대적인 위치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0이 어떻게 끼어 있든지, 어떻게 0이 끼어 있는지는 사실은 AN의 최대값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럼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플러스 1이 두 개 먼저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 사실 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를테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있으면은 AN은 지금 1이다가 0이다가 1인 거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이다가 0이다가 1인 거니까 얘는 지금 2가 안 나오는 것이고, 얘는 지금 1 갔다가 2 갔다가 1 내려오는 거니까 얘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0 3개, 1 2개, 마이너스 1 하나를 지금 배치를 하는데, 이런 배치들 중에서 지금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 친구들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어떻게 내주면 되냐면은 그냥 이 친구의 3분의 1의 확률로 요게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뭘 써줄 거냐면은 3분의 1 곱하기 6의 5승분의 10 곱하기 4의 3승이라 써줄 겁니다. 저기 있는 마지막 것도 해봅시다. 0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최대값이 2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플러스 1 3개하고 마이너스 1 2개를 상대적인 위치로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사실 그렇게 해도 꽤 빡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떠한 걸 생각을 해줄 거냐면은 이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2개를 배치를 하는 방법을 여기에 있는 격자판의 경로에 지금 1대1 대응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줄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1 하나를 쓰는 거고요. 위로 가면 마이너스 1 하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경로가 플러스 1 3개와 마이너스 1 2개를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최대값이 플러스 2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주면 되냐면은, 그러면 쭉쭉 지금 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지금 어떤 대각선 위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지금 AN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로대로 이동을 하다가 지금 이 점이나 이 점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요 점에 오면 지금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2개 많은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 1만 2개 쓴 것이기 때문에 요 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2개 더 많이 쓰여진 거죠. 그리고 요 점은 플러스 1만 3번 쓰여져서 갈 수 있는 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로들 중에서 AN이 플러스 2가 되는 지점을 적어도 한 번은 방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는 지점을 방문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가는 경로를 셀 건데, 여기 또는 여기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은 지나지 않는 경로의 개수를 결국엔 세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아가지고 빨리 셀 수가 있고요. 빨리 센다라고 해보게 되면은 그냥 여기에 하나, 네, 잘 따라오세요.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둘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를 지나는 거 다 셌죠? 그러면은 셋이 있는 것이고, 넷이 있는 것이고, 뭐 이제 더 있나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더 없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전체 경로는 몇 개입니까? 전체 경로는 지금 이거 3개하고 이거 2개를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5시 2다 또는 5시 3이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10가지 경로 중에서 4가지가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분의 4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의 2 곱하기 6의 5제곱분의 4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이제 다 더하고 얘를 이제 다 더해가지고 서로 이제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을 마지막으로 맞춰봅시다.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약분될 게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분의 1이 지금 붙어있네요. 아쉽게도 3분의 1이 붙어있기 때문에 3분의 1 써야겠죠. 3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의 세제곱이 있는 것이고, 얘는 지금 6의 5제곱분에 지금 몇이 있는 거니? 16이 있는 거죠.
16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4 한번 약분해 줍시다. 4 한번 약분해서 얘가 10되고요. 이제 4 한번 약분하고 그냥 바로 쓸까요? 4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160이 되는 것이고, 얘는 4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4, 16, 64에 256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4를 한번 약분하면 160이 되는데 3분의 160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16이었는데 4가 되겠죠. 그럼 해주게 되면은 256이니까 350이 416에 426분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가 하나 붙어있고 160에다가 12 더해주면 17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 한 번 나눠주고요. 213 되고요. 여기도 3 한 번 나눠주시고, 그러면 몇 되니? 이게 2로 한 번 나눠주는 거죠. 2로 한 번 나누면 이게 되는 것이고, 얘가 86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몇이 되냐면은 639분의 86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은 725, 이게 답인가요? 725가 이렇게 답으로 나온다. 그냥 얘는 계산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은 725가 나오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8번 미적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적분 28번 들어가 보면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가 이제 f 인버스 x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제 gx라고 하는 연속함수가 있는데 뭐 이상한 적분식을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걸 구하라. 뭐 그냥 적분 문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잘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 될 거고요. 그럼 사실은 여기 있는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관건이 될 텐데, 그냥 뭐 일단은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1, 그러니까 2의 x승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1부터 1까지 돼서 사라지겠죠. 0 대입해보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0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일단 1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 식을 미분을 해야겠죠. 지금 양변이 미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쓰겠습니다. f 인버스에다가 g에다가 2의 x승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2의 x승 앞에 하나 빠져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는 것이고, 오변 미분해 보면은 x에다가 2의 x승 이렇게 된다.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지금 2의 x승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냥 얘를 지워줘도 동치가 되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f 인버스에 g의 2의 x승이 x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럼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지금 여기 함수가 3개가 있죠. f 인버스에다가 g에다가 2의 x승이라고 하는 이 지수 함수를 같이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3개를 합성을 해줬을 때 얘네가 지금 항등함수 x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하고 f가 이제 대충 하나의 함수를 더 껴가지고 역함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이거로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적분 구간 봤더니 지금 f0부터 fk가 지금 있잖아요. 딱 봐도 지금 f 인버스를 치환을 해주라고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네, 여기에 f 인버스 x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g의 인버스 x를 사실은 f 인버스 x를 사용해가지고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이제 g의 인버스를 좀 표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g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f를 취합니다. 양변에다 f를 취하면은 g에다가 2x승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fx가 나올 것이고요. gx를 알아내려면은 x자리에다가 lnx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g의 x는 f에다가 lnx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g를 해보게 되면은 g는 그냥 f에다가 l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런 거 할 때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더 간단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얘네가 전부 다 지금 1대1 대응일 것 같으니까 뭐 양변에다가 f를 취한 다음에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냥 뭐 2x승이 있으니까 lnx 대입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g라고 하는 함수는 f에다가 지금 자연 로그 lnx라고 하는 함수를 합성을 시켜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금 저기 있는 g의 인버스를 규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역함수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를 역함수로 뒤집으면 되는데,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해줘야 되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g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집합과 명제를 할 때 열심히 배웠던 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ln을 한번 인버스를 취한 다음에 f를 인버스를 취해가지고 반대 순서로 이제 합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의 x승이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2에다가 f 인버스 x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제 저기 있는 적분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f0부터 fk까지가 될 것이고 f 인버스 x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f 인버스 x dx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y는 f 인버스 x 치환합시다. y는 f 인버스 x. 그러면은 dy는 dy가 아니라 f에다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f에다가 y는 x가 되는 것이고 f 프라임 y dy는 dx가 된다. 그래서 치환해 주시면은 여기 있는 f0부터 fk까지는 지금 y로 바꾸게 되면은 그냥 0부터 k,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0부터 k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0부터 k까지가 될 것이고,
내려오면은 0부터 k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x 더하기 2의 x승 dx로 바뀐 다음에 여기에다가 f 프라임 y가 하나 튀어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y 더하기 2의 y로 바뀐 다음에. 그래서 y 더하기 2의 y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y가 하나 붙게 되고, 그럼 dy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f 프라임 y 지금 fx 저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저기 있는 거를 프라임을 취할 필요가 없이 사실은 그냥 여기 있는 친구를 미분하면은 1 더하기 2의 y승이 나와버리는데 그게 지금 저기 있는 fx의 분모랑 지금 상쇄가 된다는 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부분 적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부분 적분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먼저 적분할게요. 그러면 y 더하기 2의 y승에다가 f에다가 y가 있을 것이고 얘를 0부터 k가 근데 뭐였냐면 k가 1이죠. 1도 써주겠습니다. 1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0부터 1까지 1 더하기 2의 x승 fx x로 씁시다. 네, fx인데 fx가 뭐냐면은 x 마이너스 2의 x승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풀어주면 된다는 말이 되겠고 그러면 얘를 그냥 해보게 되면은 쭉 씁시다. 1 더하기 2에다가 f1 마이너스 f0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x 더하기 x2의 x승이 있네요. 이거야 마이너스 x 더하기 x2 x승이니까 2분의 1 x제곱이 있을 것이고 x2 x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2 x승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곱해져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x다. 0일이다. f1하고 f0도 구합시다. f1은 얼마냐면은 1 빼기 2 더하기 1 빼기 2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1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 더하기 1분의 2이기 때문에 2 더하기 1분의 2이기 때문에 지우면은 2가 될 것이고요. f0 구해보면은 0 빼기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f0을 뺀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하고 1 대입해보면은 0 대입하면 1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2분의 1 천천히 하죠. 2분의 1이고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0 대입한 거를 더하겠습니다. 얘는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마이너스 1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게 더해지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러면은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또 더하고 1 빼는 거 다 사라지네요. 다 사라지고 남는 게 뭐냐면은 그냥 2만 남는다. 얘가 답인가 보네요.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이제 등비수열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제 합이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이제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AN하고 AN 더하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AN 또는 AEN이다라고 하는 이제 수열로 걸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번 조건이 이렇게 있고, 나번 조건이 이렇게 있고, 뭐 얘가 있을 때 얘를 구하여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가번 조건이 지금 부호 조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AN이 AN 더하기 1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으려면은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일단은 경우를 좀 나눠가지고 일단은 양음부터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다 나눌 거고요. 이제 수렴하는 등비수열인데 그러면 이제 초항하고 이제 공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둘 다 양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공비가 양수고 이제 초항이 음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초항은 양수이고 공비가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내려오겠죠. 마지막으로 초항이 음수이고 공비가 양수인 경우, 아니 공비도 음수인 경우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한 이쯤. 네. 그래서 해봅시다.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BN을 구성을 해가지고 판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BN을 보시면은 AN하고 AN 더하기를 비교하면은 AN보다 AN 더하기 더 작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항상 이제 AEN 쪽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BN은 지금 AEN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BN을 그리면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1로 올 것이고 여섯 번째 항이 뭐 1로 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AN하고 BN을 곱하면 음수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여기로 가보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AN하고 AN 더하기를 크기 비교해보게 되면은 반드시 AN 더하기 쪽이 크기 때문에 BN은 마이너스 AN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BN은 그냥 이 수열을 쭉 뒤집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가번 조건을 만족시키긴 하는데 지금 아래 쭉 봤더니 여기 AN 더하기 BN은 63 다 더하는 것이 63이라고 하고 있는데 AN 더하기 BN이 항상 0이 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요 수열을 보시면은 그러면 홀수 번째 항하고 짝수 번째 항에서 지금 AN하고 AN 더하기의 대소 비교 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홀수 번째 항에서는 지금 작아지고 있는 거죠. AN하고 AN 더하기를 비교해서 작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AEN을 따라야 되는데 AEN 짝수 번째 항들이 지금 음수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홀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는 뭔가 음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양수가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짝수 번째 항들은 지금 배수비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뭐 얘는 아직까지 말이 안 되는 걸 못 찾겠죠.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왜냐하면 지금 AN하고 BN이 둘 다 지금 반대쪽에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죠. 마지막으로 4번을 해보게 되면은 얘랑 비슷합니다. 그 홀수 번째 항들은 지금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게 돼야 되는 것인데, 짝수 번째 항들은 이제 반대로 A의 2n을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A의 2n을 봤더니 A의 2n이 양수 쪽에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A, 2n이 지금 양수 쪽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AN하고 BN을 곱했을 때 항상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AN하고 BN을 곱했을 때 항상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 2, 4번 경우 다 아니게 되는 것이고 3번의 경우가 맞다. 3번의 경우 정리해보게 되면은 A1 토항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이제 뭐 마이너스 1보다 클 것이고 음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가본 조건 다 쓴 것이고 이제 BN을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BN도 이제 저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홀수 번째 항들의 경우에는 AN보다 AN 더하기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짝수 번째 항들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2n이 됩니다. 근데 언제냐면은 n이 홀수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이 된다.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번 조건과 여기 있는 조건을 같이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번 조건이 이제 토항하고 공비를 미지수로 두고 풀어야겠죠. 그럼 풀게 되면 좌변 보시게 되면은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다 더했답니다. 그러면은 등비수를 될 것이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지금 R이 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더하기 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1 양수니까 그냥 A1이라고 걸어주시면 될 거고요. 요거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번 조건입니다. 나온 조건의 좌변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변을 보게 되면은 2 곱하기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인데, 그럼 얘는 2 곱하기 그럼 an의 제곱이니까 공비가 1 마이너스 아닌가 공비가 r 제곱이 될 것이고 토항도 제곱이 되겠죠. 그럼 a1 제곱 날라가고 지금 r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얘 넘기고 얘 넘겨서 해보게 되면은 1 마이너스 r의 제곱은 2r 제곱 더하기 4r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 3r 제곱 더하기 4r 더하기 1은 0 될 것이고요. r하고 3r 1 더하기 r이 마이너스 1일 수 없으니까 r이 3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네. r이 나왔고 A1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걸 토대로 A1에 결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을 해줄 것인데 BN이 지금 홀수 번째 항들과 짝수 번째 항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열의 합을 다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나누고 시작합시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있을 것이고 AN이 있을 것이고요. 더하기 B에다가 2N-1이라고 쓸 것이고요. 플러스 B에다가 2N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요거의 합을 따로 걸어주면 될 것이고, 그럼 각각을 해보게 되면은 근데 봤더니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an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은 그럼 나중에 뒷줄에다 쓰겠습니다. b의 2n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4n-2가 될 거고요. 2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b의 2n 쪽은 마이너스 a의 2n 쪽이 되겠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합이 서로 지워져가지고 a의 홀수 번째항들이 남겠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상쇄를 시키고 나면은 an의 홀수 번째항들과 an의 4n-2번째항을 다 더해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a의 홀수 번째항들을 모아놓은 수열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럼 공비가 r의 제곱이 되겠죠. 1-r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항은 홀수 번째항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a1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4n-2도 가봅시다. 4n-2니까 지금 항의 번호가 지금 4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비가 지금 1-r의 4제곱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2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A2를 써줘야 되니까 A1 곱하기 R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63이 되는 것이고, 이걸 토대로 A1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R자리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가지고 지금 풀어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1 빼기 9분의 1이니까 9분의 8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8분의 9 A1이 될 것이고요. A1 묶읍시다. 여기 A1이 될 것이고, 이게 63이 될 것인데, 더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81분의 1이네요. 그래서 81분의 80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분의 8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80분의 2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해주게 되면은 80분의 90에서 80분의 27 빼주게 되면은 80분의 63. 5와 63이 나 정말 좋네요. 그럼 80분의 63 A1이 6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1은 80이 돼야 되겠다. A1하고 R 나왔고 지금 뭐 하라 그랬죠? 아이고 또 B2N을 하라고 하고 있네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2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B2N은 마이너스 A2N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A의 2N을 구해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마이너스에다가 아이고야 1 빼기 아래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의 2니까 그냥 A1 곱하기 R이라고 쓰면 되겠죠. 대입을 해줍시다.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얘가 지금 9분의 8이었고요. 그 다음에 A1이 80이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해주게 되면은 지우고 10 되고요. 그 다음에 9에다가 3분의 1 가니까 지금 3이 하나 있겠네요. 그래서 3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30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가 양의 상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F라고 하는 함수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조건 가가 이렇게 주어졌죠. 지금 fx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x3 더하기 x라고 하는 함수랑 합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h라고 하는 함수를 hx는 x세제곱 더하기 x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좌변은 f를 지금 h에다 합성을 시켜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의 함수가 fx인 것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함수랑 합성을 시켰더니 이제 어떤 함수가 나왔다라고 할 때 이제 f를 그리는 그런 문제는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본 다음에 뭐 나번 조건은 f가 뭐 역함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f'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역함수를 가지는데 f'k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뭐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미분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하고 얘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에 서로 다른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주어졌는데 뭔가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hx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일단 여기 있는 걸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h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h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함수죠. 그래 보게 되면 3차 함수인데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데다가 지금 0에서의 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고요. 심지어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h에다가 f를 어떻게 합성을 잘 시켰더니 뭔가 나온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지금 h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함수라고 친다면은 뭔가 합성하는데 이제 미분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좀 미분 가능성이 바뀔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h가 지금 역함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fx를 그냥 바로 두고 여기다가 h 인버스를 취해가지고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걸 그냥 그대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3분의 16b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이 f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된다는 것인데, 자 보면은 그럼 h 인버스가 취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1대1 대응과 여기 있는 프라임이 0이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여기 있는 h가 취해져 있는 거, h 인버스가 취해져 있는 게 지금 h 인버스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h 인버스가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걔가 여기 안쪽에 있는 친구의 1대1 대응이냐 아니냐와 지금 안쪽에 있는 친구의 프라임이 0이 되냐라고 하는 조건을 바로 번역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지금 1대1 함수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하는 조건이 뭔지 생각해 보게 되면은 A하고 B가 다를 때마다 FA하고 FB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1대1 함수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게 돼야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다른데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의 함수값이 서로 같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H 인버스를 취해도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니까 틀려지겠죠. 근데 반대로 그 반대쪽 상황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x값을 서로 다른 걸 두 개를 넣는데 넣을 때마다 반드시 절대로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h 인버스라고 하는 1대1 대응 함수를 취해도 그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기 있는 f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그냥 여기 안쪽에 있는 친구가 1대1 대응이냐라고 하는 것과 동시 조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k가 존재해가지고 f'k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봐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비슷합니다.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는 굉장히 미분 가능할 것 같이 생겼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얘가 뭐 미분 가능하다라고 치면은 그럼 h 인버스를 취해도 얘가 지금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지점에서 미분 가능할 것이고요. 그럼 프라임 조사해주게 되면은 이거의 프라임은 f'x는 h 인버스에다가 프라임 취한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x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안쪽에 들어있는 거에 프라임에다가 x가 될 것인데, 여기 h 인버스의 프라임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가 0이 되는 거랑은 얘가 0이 되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거랑 완전히 동시 조건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냥 이 안쪽에 있는 걸 미분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있는 나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f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h가 좋은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쪽에 있는 친구가 1대1 등이냐, 1대1 등이면서 지금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좀 그려볼까요? x제곱 더하기 12분의 a를 그려야 되는데 x제곱 더하기 12가 2차 함수를 이렇게 생겨먹었으면은 그 친구를 이제 역수로 보내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다. 0에서 이제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0에서 이제 뭐 12분의 a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무한대로 갈수록 이제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이 함수에 a가 붙어 있고 여기는 지금 b가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를 그냥 한 번에 그릴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분의 a다, 이거분의 b다, 이 곱하기 b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두 개 함수가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고 a 배한 다음에 b 배한 다음에 서로 차이 함수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줘야 정확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x 더하기 3분의 16이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뭐 마이너스 3분의 16이 하나가 있겠죠. 그럼 그 점을 지나고 이제 기울기가 b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얘네들끼리 차이함수를 형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안쪽에 들어있는 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게 뭘 만족을 해야 되는지 봤더니 지금 이 친구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프라임이 완전히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와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보시게 되면 이 차이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의 도함수는 지금 상수를 일정하기 때문에 얘의 도함수에서 지금 어떤 상수를 계속 빼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지금 기울기가 최소가 될지 아니지 최대가 될지 봐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 기울기가 지금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b는 양수죠. b는 양수니까 양수 기울기를 빼준다는 말은 그럼 함수가 지금 어떻게 그려진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b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b로 끝나는 지금 함수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프라임이 0인 지점을 갖는다는 말은 기울기가 최대인 지점에서의 그 프라임 값이 0이 된다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차이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기울기가 최대값이 0이 된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면은 이제 원래 여기 함수, 원래 x제곱 더하기 12분의 a라고 하는 이 함수의 기울기가 최대인 지점에서의 그 기울기가 여기 있는 b랑 빠져가지고 0을 형성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면 되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조건의 정체는 여기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b랑 똑같으면서 네, 그래서 직선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곡선에서 여기 있는 직선에 대해서 차이 함수를 걸어줬더니 여기에 변곡점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프라임이 0이 되면서 이제 계속 감소는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정확한 말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게 A하고 B에 대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 있는 친구의 변곡점을 구해줘가지고 그 접선의 기울기와 B가 똑같다라고 하는 식으로서 A와 B의 관계를 도출을 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x제곱 더하기 12분의 a라고 하는 친구를 두 번 미분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앞에 붙고 x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2ax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2의 4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 먼저 미분합시다. 2a가 있고 x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다. 분모를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ax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2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걸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x 한번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러면은 쭉 풀어줍시다. x제곱 더하기 12가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4개가 있으니까 다 지워줄게요. 하나씩. 그러면은 마이너스 안쪽으로 집어넣어주고 x제곱 더하기 12의 세제곱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이 안쪽부터 쓰겠습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게 플러스 8ax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이 2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a에다가 뭐 x제곱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게 변곡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게 되면은 2a 다 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6x제곱 마이너스 24가 0 돼야 되니까 지금 x가 뿔마 2다
변곡점의 x좌표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로 옮겨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길이가 최대가 되는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지금 찾아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정확히 뭐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에다가 2ax라고 하는 곳에다가 x에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준 것이랑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봤더니 16의 제곱분의 4a, 그럼 256분의 4a네요. 64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a랑 b가 뭐 1차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렇게까지 했을 때 가번 조건과 나번 조건이 다 해석이 됐다라는 것인데 아직 a를 모르죠. a하고 b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가 있고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보면은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b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의 서로 다른 모든 교점의 x좌표 합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일단 대수적으로 만들어서 풀어주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fx는 마이너스 bx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fx 그대로 써야겠죠. 쓰게 되면은 h 인버스에다가 x제곱 더하기 12, 여기 b가 있으니까 a를 b쪽으로 합쳐주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12분의 64b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3분의 16b다. 이렇게 그게 마이너스 bx랍니다. 이 친구의 해를 구할 것인데 지금 h 인버스 지금 h 전부 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냥 양변에 h를 취해도 이제 동치인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h가 1대1 대응이 아니면은 이게 이런 짓에서 동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a가 b랑 달라도 이제 이를테면 HA가 HB랑 똑같아질 수 있는 이제 1대1 함수가 아닌 친구에 있어서는 이제 얘를 얘로 바꾸게 되면 동치 조건이 안 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H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버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양변에다가 H를 취해도 동치 조건이 되겠죠.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양변에다 H를 취해서, 왜냐면 우리가 H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방정식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양변에다가 h를 취해서 h의 마이너스 bx로 써줄 것인데 hx가 뭐냐라고 봤더니 x 세제곱 더하기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x 대입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bx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 bx 하나씩 지울 수 있겠고요. 그 b도 하나씩 지워줄 수가 있겠네요. b 하나씩 지워가지고 b의 제곱으로 바꿔버립시다. 그러면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쪽은 b가 없는 쪽이고 이쪽은 b가 있는 쪽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얘하고 얘를 좀 합쳐가지고 써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3에다가 x제곱 더하기 12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64 곱하기 3이니까 192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6에다가 x제곱 더하기 12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x 세제곱이 되는데, 얘가 이제 b가 없는 쪽끼리 합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지금 16 곱하기 12가 192가 된다는 것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통분한다고 해도 말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하고 얘가 지금 지워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여기 분자에 남는 것이 16x제곱이 돼가지고 이제 x제곱이랑 x세제곱이 지워질 상태까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워주게 되면은, 그리고 x는 이제 이거 지울 때 x가 0이라는 해가 하나 발생한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x는 0이라고 하는 해는 x점들의 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안하고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마이너스 16만 하나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제곱에 x만 남겠다. 이제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지운 다음에 넘기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3에다가 x제곱 더하기 12 b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운 다음에 넘긴 거니까 마이너스 16 해가지고 0이 되겠죠. 이제 이 친구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 전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이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x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되고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를 3b라고 하고요. 3b에다가 x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6이 0이 되어야 된다. 처음에 여기가 3차 방정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근거계수의 관계를 써가지고 그냥 세근의 합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 창이 없기 때문에 세근의 합이 0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k 더하기 6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k 더하기 6이 얼마냐면은 k가 몇이죠? k가 지금 변곡점의 x좌표네요. 그러다 보니까 k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잠깐만요. k 더하기 6이 아니라 k 더하기 8이어야 돼요. 네. k 더하기 8을 해서 6이 되는 겁니다. 잘못 썼네요. 그래서 세근의 합이 6이 된다는 조건을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 얘를 봤더니 그냥 그러니까 근거계설관계 그냥 쓰게 되면은 세근의 합이 0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잠깐 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허근이 가져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허근은 지금 더하면 안 되는 것이 서로 다른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시그만 더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 방정식은 그냥 세 시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근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한 시근만 갖고 이제 허근이 두 개가 됐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줄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그래프로 이제 돌려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12x 이 친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b가 있는 쪽과 b가 없는 쪽을 다시 한번 나눠가지고 이제 그래프들을 두 개를 그려보게 되면은 그러면 y는 지금 3b에다가 x 3승 더하기 36b의 x라고 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 것이고 y는 16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얘를 보게 되면 근데 또 이렇게 생겨먹었죠. 또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하나 나온다는 뜻이고 얘는 증가잖아요. 이 증가 감소 때문에 지금 이제 해의 개수가 하나로 고정이 된다고 하는 상황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걸 하게 되면 해가 하나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그 하나가 지금 모든 식을의 합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6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식에다가 6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6이 교점이 된다는 걸 대입을 하면은 b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봅시다. 좀 크네요. 그럼 3 곱하기 6의 세제곱에 b가 있을 것이고 더하기 6의 세제곱에 b가 있네요. 그걸 했더니 16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4 곱하기 6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b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4 곱하기 6의 세제곱분의 16이니까 4 지우고요. 4가 남고요. 얘가 216이니까 54분의 1인가요? 맞네요. b가 그러면 5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a 곱하기 b인데 a가 64b니까 64b 제곱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얘가 b 제곱이고요. 왜 b 제곱인데 b라고 썼지? 지금 여기부터 전부 다 b 제곱이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b 제곱, b 제곱, 여기도 b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제곱이 54분의 1이 나오는 것이고 구해야 되는 거는 64 곱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54분의 64, 즉 27분의 32가 돼가지고 답이 59가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거는 원래 유형이었던 거 h에다가 합성함수를 걸었을 때 이제 fx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히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h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이제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함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 그 아래에 있던 거는 이제 변곡 접선을 구하는 것이고 변곡 접선과 이제 b라는 거의 기울기를 일치시켜주는 형태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 마지막에 허들이 됐던 것인데 그냥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잘 정리를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적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기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이제 벡터 관련해가지고 평면 벡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직사각형을 그려놨죠. 이런 문제 많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그려놓은 다음에 P라고 하는 점은 이제 변 CD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Q라고 하는 점은 이 직사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번 조건, 나번 조건이 이제 내적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R이라는 점도 내적을 사용을 해가지고 조건이 표현이 되어 있다. R이 움직인다라고 할 때 지금 이 두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일단 가번 조건을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PA랑 PQ 내적 관계 PQ의 이제 크기의 제곱이랑 똑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 친구를 이제 PQ의 내적으로 봐가지고 PQ랑 PQ의 내적을 봐가지고 이제 빼도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PA랑 PQ의 내적이 PQ랑 PQ의 내적이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뭔지 보게 되면은 얘가 그냥 P고 A고 Q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벡터들을 PQ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이랑 평행한 성분을 이제 쪼개자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PQ가 여기 있으면 PA가 어디 있으면 되냐면은 PQ 곱하기 PQ랑 PQ의 내적이 PQ랑 PA 내적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수직으로 그어가지고 A가 지금 이 직선이 있게 되면은 PQ랑 PA 내적이 PQ랑 PQ 내적이랑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PQA라고 하는 이 각이 이 직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은 여기 어딘가 있는 것이고 Q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직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직각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번 조건은 이제 Q의 점을 그냥 위치를 고정을 해주고 있네요. Q의 점이 어딘지 봤더니 지금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0분의 2 BA만큼 간 다음에 10분의 3 AD만큼 가면 된답니다. 10분의 2 BA만큼 간 다음에 10분의 3 AD만큼 가면 되니까 대충 찍어주면 되겠죠. 5분의 1만큼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3만큼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여기 있겠죠. Q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P의 좌표도 당연히 이 수직선이랑 직선 CD가 만나는 점으로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P점이랑 Q점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하고 갈까요? 계산 한번 하고 갑시다. 계산을 하게 되면 좌표로 보면 되겠죠? B라는 점을 원점으로 놓은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5분의 1 AB만큼 올라간 다음에 이제 10분의 3 AD만큼 가면 되는 것인데 얘가 지금 6이고 얘가 지금 8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5분의 6 컴마가 되고요. 아니지. 몇 컴마 5분의 6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파란색으로 쓰자. 여기가 몇 컴마 5분의 6이 될 것이고 그럼 X좌표가 몇인지 봤더니 지금 8에다가 10분의 3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10분의 24, 그러니까 5분의 12, 5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얘가 0,6이기 때문에 5분의 12 갈 때 얼마큼 내려가냐면 5분의 24만큼 내려가네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친구고 소리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2분의 1x 더하기 모시기 위에 이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얘가 그냥 y는 2x가 된다는, y는 2분의 1x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거랑 이제 8, 몇이 만나는지 보게 되면은 여기 q라는 점은 이제 8,4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p가 되는 것이고 이 점이 q가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반대가 됐죠. 얘가 q고 얘가 p가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p하고 q의 위치는 이제 가번 나번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이제 R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AR 더하기 QR이랑 PR 더하기 QR을 내적했더니 0 된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생각해보면은 벡터 2개 더하고 벡터 2개 더하고 있는데 그냥 중점에서 나오는 벡터를 2번 더한 걸로 생각을 해주면은 훨씬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적이 0이 된다는 말이니까 여기 있는 벡터랑 여기 있는 벡터가 수직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벡터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벡터의 합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냥 중점에서 나오는 벡터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AR 더하기 QR은 지금 AQ의 중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PR 더하기 QR도 이제 PQ의 중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를 M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를 N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M에서 R로근 벡터랑 N에서 R로근 벡터가 수직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MRN이라고 하는 각이 90도가 되도록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R이라는 동점은. 그럼 이 R이라는 저치가 뭔지 봤더니 MRN이 90도로 유지가 되는 그러한 점의 자취는 MN을 중심으로 하는 두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90도이기 때문에 이 점도 지난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직각이 아닌데 뭐 해보죠. 어쨌든 원이라는 것이고 여기 있는 MN이 지름이 된다. 그럼 다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BR이랑 QP에 내적을 한답니다. QP는 어디 있는지 보면은 QP는 요거고요. 그럼 BR이랑 QP랑 내적을 했을 때 그거의 최대 추수는 어디 있는지 보게 되면은 지금 BR하고 QP는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랑 이제 수직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BR이 지금 요거랑 어느 정도로 많은 평행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QP랑 평행한 성분을 남겨주게 되면은 지금 B에서 요렇게 갔을 때 제일 많이 간 것이 이제 최대 내적을 만들 것이고 제일 적게 간 것이 이제 최소 내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그려가지고 원이랑 만나는 두 개의 점을 찾아주게 되면은 여기가 하나의 R이 될 것이고 여기가 제일 작을 때 R이 될 것이겠죠. 그렇게 이제 최대와 최소 상황에서 이제 R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이 중점을 사실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구하는 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 보이는데 그냥 여기 중심을 O라고 합시다. O라고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점을 R1이라고 하고 RM이라고 할까요? RM이라고 하고 여기 점을 R의 스몰 M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지금 최대 이걸 만드는 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최소 M을 만드는 스몰 M을 만드는 R이 될 것입니다. 그럼 M 더하기 M은 뭐냐면은 B에다가 RM 더하기 내적을 해야죠. BRM에다가 QP를 내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B에다가 R에다가 스몰 M 더하기 또 내적을 해야지. 내적을 해서 QP를 내적을 한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더한 것이 될 텐데 그럼 보게 되면은 얘 더하기 얘가 지금 묶인다는 것이고 그거를 보면은 그냥 2 곱하기 B5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B5에다가 QP를 내적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 얘는 그냥 성분으로 볼까요? 이제 그냥 모든 벡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성분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5의 좌표를 찾아줄 겁니다. 해줘야겠죠. 5의 좌표 찾게 되면은 여기 있는 라지 M부터 합시다. 얘하고 얘의 중점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구해주게 되면은 5분의 6, 그 다음에 얘가 5분의 30이고 얘가 5분의 6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반띵해주게 되면 5분의 18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스몰 n을 보겠습니다. 라지 n을 보겠습니다. 얘하고 얘를 더해가지고 반띵하면 됩니다. 얘가 지금 5분의 40이기 때문에 더하고 2로 나누게 되면 5분의 26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5분의 6이고 얘가 지금 5분의 20이기 때문에 둘을 더해가지고 이제 반띵해주게 되면 5분의 1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m, n, 점이니까 m하고 n이라고 할게요. 점 n, m과 점 n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러면 점 5는 얘네 둘이 중점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주게 되면 5분의 6이랑 5분의 26이 있고, 그걸 반띵해주게 되면 5분의 16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5가 되는 것이고, 5분의 16, 몇이 되냐면은, 얘가 5분의 18이고, 얘가 지금 5분의 13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반이 안 되네요. 10분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 더하면 되겠죠. 왜 마이너스를 썼지? 5분의 18이랑 5분의 13 더해가지고 반띵해주게 되면 10분의 31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B5, 그러니까 이게 5인데 이제 B가 지금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B5라고 하는 이 위치 벡터는 네, 그냥 이게 B5의 위치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5의 위치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QP를 내적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뭘 내적을 해줄 거냐면은 아이고야, 네, 씁시다 그냥 여기다가. 그러면은 2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기에 지금 5분의 16, 10분의 31이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다 뭘 내적을 해줘야 되는데 뭘 내적을 해줘야 되냐면은 Q에서 필요한 걸 내적을 해줘야겠죠. 그럼 5분의 12에서 5분의 40으로 가는 거니까 5분의 28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5분의 6에서 5분의 2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5분의 14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도 내적을 해주게 되면은 2 곱하기 25분의 아이고야 50분의로 합치자. 50분의로 합쳐주게 되면은 여기 50분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25분의 16 곱하기 28이 있네요. 이게 맞을까요? 2 곱하기 16 곱하기 28 해줘야 되니까 뭐 32 곱하기 28 해줘야 되니까 그럼 30의 제곱 빼기 4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896이 되겠다. 그 다음에 31 곱하기 14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310에다가 124를 더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434가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그러면은 더해가지고 2를 곱한 다음에 반띵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25가 되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얘네 두 개 더하면 굉장히 말이 안 되나? 아니 말이 되네요. 얘하고 얘 더하면 5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25분의 몇이 되죠? 그러면 1296에 1326에 1330이 됩니다. 그러면은 5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5가 되는 것이고 얘는 266이 되겠네요. 그래서 271이 답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예상이 아니라 그냥 풀었죠.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내적을 잘 정리한다라는 것인데 뭐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더할 때 시작점이랑 끝점이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두 개의 점을 이제 중점 찍어가지고 2배 해주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그 원리를 생각을 해주면 많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산할 때도 이제 그냥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을 이제 뭐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냥 이 반지름에다가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요거의 내적이랑 반지름이랑 요거의 내적이 한 번씩 더해졌다가 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뭐 어떻게 하든 계산을 마지막으로 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바로 29번, 기하 29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의 기하 문제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포물선하고 상곡선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풀어보자면은, 이제 포물선이 이제 점 F가 초점이고 얘가 이제 준선이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 F 초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서 이제 이 각이 코사인 값이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포물선이랑 만나는 점을 P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었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P하고 F 프라임, 여기 F 프라임은 여기 있는 준선이랑 이제 만나는 점이고요. 얘랑 이제 중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R이라고 한 다음에 상곡선을 그리기를 이제 O하고 F 프라임을 두 초점으로 한 다음에 R을 지나도록 하는 유일한 상곡선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걸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곡선이랑 이제 선분 P, F 프라임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은 삼각형 ROQ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4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뭐 이걸 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결국엔 저 둘레 길이를 해석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쭉쭉 이제 단계를 해석을 구성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보게 되면 여기 있는 RO하고 이제 QO가 지금 상곡선이랑 이제 원점을 가지고 상곡선이랑 이제 상곡선 위에 점이랑 이제 초점을 가지고 이제 근 선분들인데 걔네들이 지금 당장 뭐 연관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곡선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기하점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옮겨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 길이를 표현해 보게 되면은 삼각형 이제 ROQ의 둘레의 길이는 얘는 뭐가 되냐면은 RQ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O에다가 Q5를 더한 것이 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RO하고 Q5 둘 다 지금 아무런 뭐가 없는 선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곡선의 길이 성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하점의 성질을 활용해서 옮겨주겠습니다. RQ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O는 어디로 가냐면은 RF에서 여기 있는 상곡선의 주축의 길이인데 얘를 뭐 A라고 할까요?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지워지기 때문에. 얘를 A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R에다가 F 프라임을 해준 다음에 A를 뺀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Q5는 반대로, 여기는 Q5는 여기는 QF'보다 긴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쌍곡선의 반대쪽에 입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해주게 되면은 지금 QF' 더하기 A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A 지워지고 남는 게 뭔지 봤더니 RQ랑 RF', QF'을 더한 거랍니다. 근데 지금 세 점에 지금 한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냥 RF'을 2배 해준 것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돼가지고 이게 14다라고 하는 조건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RF'이 7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R이 어떻게 주어졌냐라고 한다면 P하고 F'을 잇는 선분의 중점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R 이제 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다 빼버리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정확히 그냥 PF'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삼곡선으로부터 온 점이 지금 R하고 Q인 것인데 그 삼곡선을 만드는 점들에 대한 정보가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버려도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이걸 구할 때도 쓰긴 해야겠지만은 일단 그래서 P에 대한 조건이 됐다는 것이고 PF'이 14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러한 스몰 p 같은 결정을 해주고 싶다는 건데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지금 이거의 코사인 값이죠. 이거의 코사인 값이고 P가 지금 여기 있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물선에서의 그 기하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제 좀 보자면은 그럼 요거의 코사인 값이 이제 5분의 1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짓을 해줘야 되냐면은 요렇게 당연히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주면은 이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길이를 t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코사인 값에 의해서 얘가 지금 5t가 됩니다. 근데 이제 포물선의 기하점의 성질에 의해서 그게 지금 P에서 준선에 이르는 이 거리랑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5t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F', 이 초점 사이의 거리는 지금 6t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게 되겠고 얘는 지금 14고 5t고 6t고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t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결론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냥 FF'은 6t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F는 5t로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PFF'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제 t를 구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자 PF 제곱, PF' 제곱부터 갑시다. 196이 되겠네요. 그게 뭐냐? 자, 5t의 제곱, 25t의 제곱 더하기 36t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6이니까 60인데 60 곱하기 5분의 1을 해줘가지고 12t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게 얼마냐면은 61에서 12 빼는 거니까 49네요. 49의 t의 제곱이다. 49에다 뭘 곱해야 196이 되는지 봤더니 t는 그냥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t가 2다. 나오게 되겠고요. 이제 뭘 구하라고 했지? 이제 PRO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이 지금 생뚱맞기 때문에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삼각형으로 좀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봤더니 지금 일단 PR의 밑변으로 보게 되면은 PR을 2배 주게 되면 PF'이 되겠죠. 그 다음에 PF'5가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OF'이랑 OF랑 또 똑같기 때문에 또 2배를 해주게 되면은 PF'F가 되는 것이고 이 삼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죠. 해주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RO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인데 그거는 4분의 1 곱하기 PF'F'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PRO는 4분의 1의 PF'F'이고요. 사인 법칙으로 합시다. 사인 법칙이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를 사인으로 표현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5t 곱하기 6t 곱하기 사인 저것이 되는 건데 5t는 10이고요. 6t는 12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저값은 이제 5분의 1이 코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은 뭐가 돼야 되냐면 5분의 루트 24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하고 여기다 4분의 1도 곱해야 되죠. 4분의 1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3이 되고요. 다 하게 되면은 얘도 있네요. 얘가 2가 되는 것이고 그럼 중구난방하긴 한데 다 지운 게 뭐가 되냐면 6루트 6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이걸 제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216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30번 기하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공간도형이 나왔고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좀 P라고 하는 일단은 AB라고 하는 것을 지름으로 하는 구가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AB의 길이는 10N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B를 포함하는 이제 이 원 위에 있는 등변사다리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D라고 하는 등변사다리꼴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네, 길이가 둘 다 10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ABCD라고 하는 사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 위에서 이제 이 알파 밖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P라고 할 것인데 그 P에 대한 성질이 이렇게 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평면 PAB랑 평면 PBC라고 하는 좀 생뚱맞은 두 개의 평면을 가지고 각도를 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를 알아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도를 구하는 거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지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은 P에서 알파에 내린
정사형이 지금 BD라는 선분에 지금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P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H라고 하는 점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점이 지금 선분 BD 위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번 조건이 되는 것이고 나번에 보면은 이 알파라고 하는 평면이랑 평면 PAD가 이루는 예각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게 되면은 이 각도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지금 중요해지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AB가 지금 이 구의 지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D가 지금 AB, D 삼각형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수선의 정리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평면과 여기 있는 평면 사이의 각도가 사실은 PD랑 여기 있는 PDH 삼각형에서 지금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가게 되면은 P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그 다음에 H에서 이렇게 D로 간 것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두 평면의 교선이 지금 AD인 것이고요. 평면 사이 각도를 볼 때는 항상 이제 교선을 좀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선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교선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밖에서 이제 한 점을 그려가지고 한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린 수선이랑 이렇게 내린 수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아니면 밖에 있는 이제 도형이 하나가 있고 이제 여기는 내린 정사형이 하나가 있을 텐데 그 정사형 간의 넓이를 비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 정사형이 이제 대부분 뭐 다각형이겠죠. 그래서 다각형 사이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점을 찾아가지고 점에서 이제 두 개의 수선을 내려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푸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이제 원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지금 삼수선의 정리에서 지금 PDA라고 하는 각도도 이제 수직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여기 있는 그 나번 조건 알파랑 평면 PAD의 예각 얘네들 사이에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PDH라고 하는 각도가 4분의 파이라는 것과 동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4분의 파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PDH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표현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가 뭐 똑같다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걸 사용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고 지금 P가 9S 위에 있다는 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A라는 값을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P가 그러니까 여기를 O라고 할 때 중심을 O라고 할 때 OP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OH 이렇게 선분을 그어준 다음에 OH의 제곱 더하기 HP의 제곱을 하면 반지름이 된다라고 이제 식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OP의 제곱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OP의 제곱이 지금 OH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인데 그게 반지름이 돼야 되고요. 근데 A가 어디 있는지 또 봤더니 얘가 A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OH 제곱 더하기 HD의 제곱이 된다는 말인데 근데 지금 D라는 것도 지금 구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게 OD의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OHD가 직각삼각형이다. 특히 OH랑 HD가 수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 조건을 해석을 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직이 된다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가게 되면은 AD하고 OH가 지금 평행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평행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중점이고 중점 연결 정리 사용하게 되면은 중점이 돼가지고 지금 BD의 길이가 20이기 때문에 A를 구할 수가 있죠. A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이고 여기도 10이 되겠다. 그래서 DH랑 HP는 둘 다 10이 되는 것이고 이제 H는 BD의 중점이고 라고 하는 것이 다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로 써보게 되면은 따라서 BD의 중점이 H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는 1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제 P라는 점의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 두 개의 스텝 중에 제일 쉬운 게 끝났습니다. 남은 부분이 이제 PAB랑 PBC 사이의 평면의 PAB 평면과 PBC 평면 사이의 각도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각도를 구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일단 교선을 먼저 찾아야겠죠. 교선이 어딨냐면은 직선 BP가 이제 두 평면의 교선이 되겠습니다. 그 교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쪽 평면에 포함되는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한쪽 평면에 포함되는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한쪽 평면에 포함되는 점을 잡아서 여기다 수선을 내리고 여기다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풀어줍시다. 그럼 그 점이 뭐가 될지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C라는 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BCP라는 평면 위에 C가 있기 때문에 C에서 지금 BP에다가 수선을 하나 내려줄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뭐 이를테면 G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에서 ABP라고 하는 평면에도 수선을 마찬가지로 그려줄 겁니다. 얘를 K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수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지금 CGK라고 하는 것이 직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직각이 된다는 것이고, 그럼 각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지금 CKG라고 하는 이 각도가 우리가 구하는 그 두 평면 사이의 각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CG하고 CK라고 하는 두 개의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해봅시다. 먼저 CG 쪽을 해보게 되면은 CG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삼각형 CBD에서 이제 C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BCD를 PCB를 좀 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에 B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길이를 다 일단 알아야겠죠. 그러면 길이를 보게 되면은 BC는 1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P는 지금 BH제곱 더하기 HP제곱이기 때문에 지금 10루트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C의 제곱을 봐줘야 되는데, PC의 제곱은 이제 CH제곱 더하기 HP의 제곱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CH제곱을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BCD를 그려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BCD를 또 이렇게 그려가지고, B, D, C 이렇게 해준 다음에 C에서 지금 H가 어디냐면 H가 중점에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10이고 BC도 10이고 CD는 몇인지를 봐야 되는데 CD 몇인지 봅시다. 얘가 지금 등변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등변사다리꼴인데 지금 ABD 삼각형을 봤을 때 지금 1대2대 루트 5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D에서 이렇게 AB 쪽에다가 수선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가 루트 5면은 얘가 1이고 2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10에다가 루트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2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2루트면은 B쪽에서 마찬가지로 2루트가 있는 것이고 10루트에서 2루트를 두 개 빼주게 되면은 CD랑 똑같은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두 개 빼면 6루트가 남으니까 그래서 CD의 길이는 6루트가 된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길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H가 되는 것이고요.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고 중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냥 요걸로 해봅시다. 코사인 법칙으로 갑시다. 코사인 법칙으로 가게 되면은 코사인에다가 CBD는 얼마가 되죠? 2 곱하기 10 곱하기 20에다가 1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이 얼마인가요? 자, 얘 제곱이 18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해주게 되면은 일단 10을 다 나누고요. 일단 얘가 얼마니? 500에서 180을 빼기 때문에 320이 되고요. 그러면 400분의 320이니까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5분의 4기 때문에 여기다 또 다시 한번 걸어주게 되면은 CH는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은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5분의 4다. 그러면은 200에서 얼마를 빼는 거죠? 160을 빼는 거기 때문에 CH제곱이 40이네요. 그러면 따라서 CP의 제곱은 CH 길이의 제곱 더하기 HP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14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2 루트 35다. 그러면 삼각형이 결정이 됐고요. 이제 CG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CG의 길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각도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에다가 CBG를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10 곱하기 10루트 2에다가 100의 제곱, 10의 제곱 더하기 10루트 2의 제곱에서 2루트 35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해주게 되면은 이게 얼마니? 자, 300에서 140 빼면 160이 되고요. 얘가 200루트 2. 그럼 200루트 2분의 160이니까 5루트 2분의 4가 돼가지고 얘가 얼마냐면은 5분의 2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5분의 2루트라는 말은 얘가 5면은 얘가 2루트이고 그럼 5대 2루트이면 얼마죠? 5대 2루트이면은 25니까 얘가 17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CG의 길이가 2루트 17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CG의 길이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K의 길이를 구할 차례가 됐습니다. CK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K라는 점은 지금 ABP 평면이 그냥 멀뚱멀뚱 떠있는 점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는 여기 있는 평면과 그러니까 지금 C에서 ABP에 내린 수선의 발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C라는 점이 지금 사실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선을 볼 때 알파하고 평면 ABP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보게 되면은 이 평면은 ABP라고 하는 평면은 알파랑의 교선이 AB잖아요. 그럼 이제 이해를 할 때 AB라고 하는 이 지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알파를 이렇게 접어서 올리는 것이 지금 평면 ABP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CK라고 하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그럼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삼각형을 가지고 다시 한번 CK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 AB에다 내린 수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럼 저 길이가 CK의 길이가 나온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얼마나 기울였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울였을까요? 그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냥 각도를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밖에 있는 아무 점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게 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게 되면 얘가 지금 10이고 얘가 얼마냐면 10의 반이기 때문에 5잖아요. 2대 1대 루트 5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2대 1대 루트,
1대 2대 루트 5 지금 직각삼각형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보시면은 지금 일단 C에서 여기 수선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저 삼각형이 지금 C에서 AB에다가 이렇게 수선이 내려져 있는 것인데 C에서 AB에 수선이 내려져 있는 것인데 일단은 아까 보면은 얘가 10이고 얘가 2루트 5였고 그러면 얘가 4루트 5네요. 네, 이렇게 수선이 내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근데 거기 위로 이제 C에서 K로 내린 수선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직각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이제 1대 2대 루트 5가 되냐면은 얘가 1대 2대 루트 5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대 2대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CK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5분의 2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K의 길이는 8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CK의 길이는 8이고 CG의 길이는 어디 있죠? 그래서 CK는 잠깐만 CK가 어딨지? CK를 잡아놨나요? 네. 따라서 CG의 길이는 2루트 1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본 바에 대해서 CK의 길이는 8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나왔죠? 그러면은 CG하고 CK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코사인의 제곱인데 코사인의 제곱이면은 CK분의 KG가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CK의 제곱분의 KG의 제곱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CK 제곱분의 이제 KG 제곱이 되는 것인데 얘는 그러면은 2루트 17 이게 68이 되죠? 그럼 68 더하기 64가 되는 것이고요. 네, CG 제곱 더하기 CK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네, CG 제곱 더하기 잠깐만 CG 제곱 더하기 CK 제곱이 아니네? CK는 그냥 있는 거네요. CK의 제곱은 그냥 64로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분의 KG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KG의 제곱이 어디냐면은 CK의 제곱 빼기 CG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CK의 제곱 빼기 CG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CG의 제곱 빼기 CK의 제곱을 해줘야 되네요. 지금 직각이 이상한 데로 그려졌나 본데? 직각이 지금 CGK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잘못 말했죠. 지금 C에서 K 쪽으로 내린 것이 지금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얘가 직각이 됩니다. CKG 쪽이 직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얘가 지금 이게 각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저기 각도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 CG분의 GK가 코사인 값이 되겠죠. CG분의 GK가 코사인 값이 된다. 그래서 CG의 제곱분의 GK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 봤더니 그러면 얘는 6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8 제곱 빼기 68 빼기 64를 해가지고 8로 해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얼마죠? 17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봐주면 되나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가 17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그냥 18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돌아보게 되면은 그 두 번째 과정을 쭉 돌아보게 되면은 이제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평면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교선으로 수선을 내리고 반대쪽에 평면으로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제 CK하고 CG를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CK 쪽이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니 CG랑 CK랑 이제 GK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K 쪽이 직각이 되는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각도는 지금 CGK 쪽에 있게 돼가지고 그거의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것이고 길이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